요즘에 그 경매가 뭐 엄청 쏟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다가 이제 경매를 하고 싶어요, 뭐 경매 배우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지금 경매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영상은 경매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경매로 뭐 모든 지역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서울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감정가 기준으로 한 5억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작은 것들은 경매에서 이제 빌라처럼 생겼는데 아파트라고 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매각기일은 이제 3월 1일부터, 그러니까 최근에 낙찰된 것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하기를 누르면 아파트들이 떠요.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회수가 높은 것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살고 싶어 하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경매를 하면은 내가 돈을 벌긴 버는가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물건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면은 15층 물건이죠. 15층이고 뭐 102동인데 85제곱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33평형짜리인 거죠. 33평형인데 여기 보면은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건데 5억 4천만 원을 물어주고 집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억 4천을 끼고 내가 전세 끼고 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나머지는 권리적으로 뭐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억 4천만 원을 끼고 내가 샀으니까 낙찰자가 한 명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3억에 샀으니까 8억 4천 주고 산 거죠. 8억 4천에 주고 샀으면 이게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산 거냐. 거기다가 이제 여기는 관리비도 이제 물어줘야 될 수도 있고요. 이 명도 관련된 비용이 좀 들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혹시 모를 내부의 수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유의미하게 싸게 사지 않으면 사실 경매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세는 사실 추정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뭐 조사를 해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2023년 11월까지 거래된 내역이 있네요. 근데 한 8억 2천, 뭐 9억 이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됐었나 봅니다. 실거래가로. 자, 그러면 우리께 이제 15층 정도 되니까 뭐 요 중간 어딘가쯤이겠죠. 아니면 뭐 최근에 이제 시세가 뭐 약간 올랐다면은 뭐 요 정도, 뭐 8억에서 9억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물건은 8억 4천 주고 산 거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추가로 플러스 뭐 1,000만 원 정도 예비빈 잡아야 되겠죠. 아무리 못해도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한 8억 5천 주고 샀다. 그러면 이제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산 걸까요? 뭐 거의 뭐 비슷하게 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경매에서 특히 이제 아파트를 사면서 아주 큰 돈을 벌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노원구 상계동이죠. 이 물건은 보면 똑같이 이제 85제곱인 거죠. 85제곱인데 이것도 이제 유찰이 계속 돼가지고 4억 6천에 이제 사갑니다. 11명이 왔는데 2등이 뭐 4억 5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뭐 1,000만 원 차이면 뭐 큰 차이도 아니기도 하고, 사실 2등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2등 가격이 뭐 4억 5천이나 4억 3천이면 어쩔 거야. 내가 쓴 게 4억 6천인데. 그러니까 내가 잘 샀는지를 따지는 게 사실 중요한 거죠. 자, 그럼 4억 6천에 사면 잘 산 걸까? 권리적으로 한번 보면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권리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명도를 잘 하고 관리비 잘 이제 조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를 이제 수리비를 잘 예상하셔가지고 시세보다 너무 비싸게 안 주고 사야 된다 정도만 이제 리스크라고 보면 되는데, 층수가 뭐 나쁘진 않죠. 13층이니까. 그러면 이제 시세가 얼마일까를 굳이 보면은 이것도 작년 11월 거래기 때문에 약간 뭐 아직 그 텀은 좀 있지만 그래도만 한 5억 정도의 거래가 됐네요. 그래서 이 시세를 보면은 한 5억짜리를 뭐 한 4억 6천, 7천 주고 샀다고 치면은 뭐 약간 뭐 금매 정도? 금매 정도 금액에 산다고 보시면 뭐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시세는 내부적으로 조사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봤을 때 엄청나게 싸게 사는 시장의 분위기는 아니고, 반대로 이제 가서 입찰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한 11명이 입찰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싸게 쓴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최저가가 3억 5천 6백이기 때문에 3억 6천 쓰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3억 6천 쓰고 나 혼자만 단독 입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희망을 가지고 가셨다가 광탈하고 오시는 분들이 아마 훨씬 많을 텐데, 경매 시장이 뭐 아파트는 특히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는 거.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 대치동이네요. 자, 강남 대치동 아파트는 보면은 지금 28억짜리가 22억으로 이제 한번 유찰이 됐었는데 26억 7천에 낙찰을 받습니다. 2등이 25억에 입찰을 하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등 가격이 25억
1,100만 원이었으니까 25억 2천 쓸 걸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26억 7천 주고 사도 괜찮은 물건인지를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용 면적이 12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넓은 평수인 거죠. 권리적으로 뭐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이건 관리비 조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내부적으로 뭐 인테리어가 뭐 크게 의미가 있는 연식이 아니다 보니까 시세보다만 싸게 잘 사면 되는데, 시세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125가 없어요. 125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뭐 굳이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네이버 부동산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 물건인데 매매를 한번 볼까요? 지금 30억 정도 하네요. 30억 정도.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호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실거래가 지금 없다 보니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죠. 30억 정도의 물건을 어쨌든 26억 7천 주고 샀다 그러면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사면은 이제 좀 고액이고, 그다음에 대출의 어떤 리스크도 있고, 지금 상황이 뭐 아주 좋지는 않은 그런 재건축을 좀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식의 아파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싸게 살 수는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경매라는 거는 리스크가 없으면 없을수록 시세대로 산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스크가 좀 느껴진다거나 사람들이 좀 꺼려할 때 약간 좀 싸게 사는데 대신 나도 그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된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까요? 창동에 있는 쌍용 아파트입니다. 자, 창동에 있는 쌍용 아파트인데 전용이 이제 60제곱짜리예요. 근데 이제 그 한번 유찰이 돼가지고 4억 8천인데 5억 6,800 주고 이제 낙찰을 받으셨어요. 근데 2등이 그러니까 2명밖에 입찰 안 했네. 근데 2명째 이제 2등이 5억 2,300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꽤 금액 차이가 좀 난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뭐였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저당 뭐 문제 없고요. 전혀 문제 없고 지금 대항력이 있는 상태죠.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도 있는데 배당을 신청을 했는데 배당 신청을 했는데 보죠. 배당 신청 종기일이 12월 16일인데 14일 했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네요. 돈을 다 받기 때문에 권리적으로 문제는 없는 상태라서 시세보다 조금 잘 싸게 써가지고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관리비, 그리고 아까 말한 내부적으로 혹시나 모를 수리 리스크 이런 것들만 좀 고려를 해서 사면 되는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60제곱짜리였으니까 여기죠. 이거 보면 이제 작년 12월에 6억 3천 정도였네요. 6억 3천이었는데 지금 얼마에 쓰신 거죠? 5억 7천 정도 쓰신 거니까 이 정도면 뭐 싸게 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시세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물건입니다. 매매가를 보면은 79제곱이죠. 6억 8천, 한 6억에서 7억 정도 하는 물건이고, 실제 실거래가 6억 3천 정도에 찍히긴 했었네요. 6억 3천, 뭐 5억 9천, 뭐 6억 7천 왔다 갔다 하는 물건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봤지만 이 물건은 지금 저층이죠. 2층의 저축 물건이기 때문에 요런 시세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시세보다는 그래도 조금 싸게 사지 않았을까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은 이 지금 경매 물건이 막 쏟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경매 물건이 뭐 늘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파트부터 막 경매가 막 엄청 쏟아지고 뭐 영끌한 사람들이 못 버텨가지고 막 집을 막 던지고 뭐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 거기다가 이제 경매로 엄청나게 싸게 살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아까 말한 대로 뭐 조금 싸게 사시는 분들은 있어요. 뭐 한 5에서 10% 정도 싸게 살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싸게 사기 위해서 사실 들어가는 노력이나 입찰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비싸게 쓰지 않으면 계속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 노력하는 것들 고려하면은 지금은 아파트, 특히 아파트는 입찰하기가 뭐 아주 좋은 분위기까지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아파트를 뭐 철저하게 뭐 투자 목적으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그나마 뭐 마음이 편하시겠지만 뭐 실거주로 경매를 접근하는 거는 더더욱 뭐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요. 워낙 매물도 없고 동호수도 뭐 내가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급매나 뭐 이런 것들을 노리면서 겸사겸사 경매를 같이 해보자 정도는 괜찮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는 경매로 실거주용 집을 살게요,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경매로 투자를 해볼게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아직은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익이 많진 않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경매를 배우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경매를 배워놓고 뭐 나중에 써먹자, 뭐 규제 바뀌면 써먹자 이런 건 괜찮지만 지금 뭐 경매하기 너무 좋은 시절이다, 뭐 이런 생각. 또 반대로 경매로 앞으로 쏟아질 거기 때문에 경매가 최고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지금은 맞지 않다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